민주당이 삼국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장이 어떤 입장인가요? 국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충분히 의장님하고 다른 워낙 사안이 많아서 네.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네. 의장님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기간이 오래된 것만큼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게 두 가지인데요. 네. 최상병 그 해병대 사망 사건하고 네. 양평 고속도로. 예. 이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 국민적 요구가 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수치를 얘기하면 또 그쵸.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예. 하여간 평균 이상으로 거의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외에도 이제 오송 참사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네. 저희들로서는 이제 국정조사 요구를 강하게 하고 그 중에 몇 개라도 예. 좀 꼭 우선적인 거 한 두세 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제도 협상 좀 여쭤볼게요. 아까 뭐 댓글로 그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병립형입니까? 연동형 비례제 계속 가는 겁니까? 이 선거법 협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번에도 역시 12월 초 국회 끝날 때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제 우리 당 정개특위원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네. 지금 의견 수렴 그 안을 갖고 이제 의견을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당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굉장히 완강합니다. 그 선거법 협상 관련돼서 네. 첫째는 300석 그 저쪽이 원래 원하는 270석으로 줄이자는 거 아니었어요? 줄이자는 거였죠. 네, 줄이자는 거였다가 이제는 이제 자기들은 물러선 게 300석 유지, 예. 253대 47 숫자 변동 없어. 예. 그다음에 예. 자기들은 무조건 병립형인데 연동형에 연자만 들어가면 네. 위성정당을 만들 거야. 이게 그냥 저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좀 답답한데 계속 설득을 하고 있죠. 저희는 국회에서 이미 그 공론조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게 뭐 어디 뭐 사설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론조사까지 해서 국민 여론을 모아두고 거기에 보면은 오히려 의원 정수를 확대하라는 거고 비례제를 확대하라는 요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인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트라우마인데 네. 이 박정희 정권 유신공화국 때 그 체육관 선거 전두환 시절에 체육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정치인들이나 정치학자 네. 또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 시민사회 쪽도 그렇고요. 네. 내각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엇비슷하거나 대통령제하고. 근데 일반 국민들 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제 선호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불일치하는 거죠. 네. 국민의 인식 눈높이하고 전문가나 정치권의 눈높이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선거제도 그래요. 선거제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종의 이제 이 정당들의 책임도 있죠. 네. 비례대표 운영을 좀 잘못해서 마치 이제 비례대표는 당 대표나 당의 실권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네.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 그냥 꽂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내 손으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석수 줄이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가 그룹이나 그러니까 정치학자나 전문가 그룹 이런 분들한테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네. 선거제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거를 훨씬 선호하세요. 일반 여론은. 아까 그 공론화 조사 과정에서도 그게 네. 드러났는데 네. 처음에 잘 모르시다가 그때는 반대 여론 그 비례대표를 똑같이 일반 국민하고 비슷한 여론이었다가 충분하게 수기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입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이 제대로 된 이 뭐라 할까요? 정보를 제공하고 네.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여야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바뀌고 비례대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도 하나는 정파적으로 갈리고 네. 두 번째는 이런 과거 체육관 선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 손으로 안 뽑는 사람은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MZ 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공정성 문제까지. 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 우리 이준석 네. 대표로 상징하는 쪽에서는 시험 보는 것만큼 정당한 게 없다고 공정한 게 그렇게 없다고 주장하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 시험 봐가지고 공개 채용하든가 뭐 이렇게 네.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비례대표제 선발 과정이 아직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최종 어떤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병립형입니까? 아니면 비례제를 그냥 연동형 비례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전임 박강원 대표 시절에 저희가 뭐 당론까지는 아닌데 네. 최종 그 정개특위에서 보고된 안은 240대 60. 네, 240대 60. 예,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도 예.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입장. 뭐 확고한 당론이다까지 뭐 하는데 그게 네. 지금 그 의총 당시 예. 박광원 대표가 계실 때 네. 정개특위에서 보고된 안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다시 왜냐하면 그 보고를 이제 의원들께 드려야 되는데 최고위원회도 네. 지도부에서 네. 논의하고 예. 선거법 협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법과 관련된 협상인데 이건 당무 사안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당대표 의중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네. 어느 정도의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의중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그래서 있겠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예, 최고위원회 예. 당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는 수기해서 결정하고 그걸 갖고 의총에 보고해서 의원들께서 거기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정된 안을 갖고 가야 되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네. 의총에 보고된 최종 안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그 또 다른 이제 수정안도 있고 하니까 네. 보고를 드려봐야죠.